지 애미애비 잡아먹은 놈. 할아버지는 저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을 죽였어요. 어머니가 저를 낳으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난산이었다고 해요. 제가 첫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과 원망이 뒤섞인 그런 눈빛이었겠죠. 이 아이 때문에. 말은 안 하셨지만 속으로 생각하셨을 아버지의 중얼거림이 제 운명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7살이 되던 해 저는 또다시 사람을 죽였어요. 그날은 제 생일을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누나의 손을 잡고 제 생일 케이크를 사러 나가셨어요. 저는 그날 감기로 집에 남아 있었죠. 금방 돌아올게 대시가.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핏길에서 트럭이 미끄러져 아버지와 누나 대의를 덮쳤죠. 두 사람 다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만약 제가 따라갔다면 3명 모두 죽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만 살아남았어요. 늘 그런 식이었지요. 그날 아버지랑 누나가 저를 위해 케이크를 사러 나가지만 않았어도, 아니 제가 안 태어나서 제 생일이 없었더라면 아버지와 누나는 죽지 않았을 텐데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이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이모도 고모도 외삼촌도 큰아버지도 저를 키우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천하의 재수 없는 놈으로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혼자 사시는 외할아버지가 저를 데려가셨어요. 지 애미애비 잡아먹은 놈. 할아버지의 첫 마디였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확실히는 몰랐지만 어린 제게도 좋은 말은 아닌 것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만 같았고 할아버지의 그 말은 날카로운 모처럼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할아버지는 제게 냉담하셨고 한번 웃어주시지도 따뜻한 말을 건네시지도 않으셨어요. 형편이 어려우신 할아버지와 그렇게 지내면서 저는 다른 아이들이 아주 부러웠습니다. 저도 엄마랑 아빠랑 살면서 응석도 부리고 귀여움도 듬뿍 받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할아버지를 따라 버려진 병이나 폐지를 줍는 일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하셨고 저는 할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끝없는 식욕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1시간도 안 되어 배가 고팠어요. 점심을 먹어도 마찬가지였죠. 저녁을 먹고 나서도 밤늦게까지 꼬르륵거렸어요. 할아버지 배고파요. 또냐? 방금 밥 먹었잖아. 할아버지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배고파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배가 너무나 고팠거든요. 할아버지는 결국 부엌으로 가셨죠. 할아버지의 등이 더 구부러지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배고프다고 하면 라면을 끓여주시거나 남은 밥을 고추장에 비벼주셨어요. 투덜거리시면서도 말이에요. 이 녀석이 뱃속에 구멍이 뚫렸나? 정말 바닥 모르는 독 같은 놈일세.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무료 급식소에서 빵을 받아오시고 동네 슈퍼에서 할인하는 라면을 사오셨죠. 그리고 몰래 숨겨두셨어요. 제가 배고프다고 하면 마술처럼 꺼내주시면서요. 저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골목길 모퉁이에서 고양이 밥그릇을 발견했어요. 참치통조림과 사료가 들어있었죠. 순간 멈칫했어요. 왜 그렇게 맛있게 보이던지. 저는 고양이 밥그릇에 담긴 참치를 먹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야옹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기 밥을 빼앗긴 검은색 고양이가 저만 치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멩이를 주워서 던졌어요. 돌에 맞은 고양이는 도망갔지만 원망이 담긴 고양이의 눈빛을 본 것 같았어요. 그날 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할아버지. 제가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모셔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네 혼자서 고생만 하시다가 아이까지 맡아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매일 무료 급식소에 줄 서 계시더라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제 할아버지까지.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고양이 탓이야. 그 고양이가 저주를 내린 거야. 이번만큼은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서.
저는 M1 고양이를 탓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할아버지가 힘들어 하셨던 걸까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이제 많이 먹지 않을게요. 제발 다시 돌아오세요. 저는 마음속으로 이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며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장례식 날, 조문객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무작정 먹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먹고 있으면 슬픔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입안에서 느껴지는 각각의 맛을 꼼꼼히 음미하면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잡채는 당면이 너무 불었네. 간장 양념이 좀 짠 것 같고. 뭐라? 이전은 파가 신선해서 단맛이 살아있어. 기름 온도도 딱 맞았나봐. 여보, 저 아이 좀 봐요.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제 바로 앞에 테이블에 앉은 중년 부부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네요. 저런 아이 처음 봐요. 부부는 제가 먹는 모습을 신기하게 관찰했습니다. 저는 아차 싶었죠. 또 구경거리가 되었구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어쩌면 저렇게 잘 먹을 수가 있지.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들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죠. 그런데 후덕하게 생기신 그 아저씨가 다가와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얘야, 이 김치전 어때? 맛이 어떤지 말해볼래?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먹는다고 놀림당하기만 했지 맛을 물어보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음식 맛에 대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셨나 봅니다. 김치가 잘 익어서 신맛과 단맛의 균형이 좋아요. 그런데 반죽에 소금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벌 받는 아이처럼 조그만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 대답을 들은 부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이 아이. 어린데도 미각이 장난 아니네요. 아저씨가 아주머니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우리 치킨집 홍보대사감이야. 그렇게 저는 홍만복 사장님과 이순덕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두 분은 할아버지의 먼 친척이셨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또다시 갈 곳이 없어진 저에게 만복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지낼래? 치킨집도 도와주고. 처음엔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제게 선택의 여지가 있을 리 없었죠. 애미 애비 잡아먹은 놈에 이제는 할아버지까지 집어삼켰는데 저 같은 아이를 누가 받아주겠어요. 보육원에 보내지거나 길바닥에 나앉을 상황에서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다행이라며 쓰레기 치우듯 제 등을 떠밀었죠. 치킨집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많이 먹어도 돼요? 순덕 사모님이 크게 웃으시더군요. 당연하지. 많이 먹어야 크지. 그 말에 저는 안심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부터 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뜻한 가게에 가득한 맛있는 냄새. 아이가 없는 두 분은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고 만복 사장님은 치킨 굽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불 조절하는 방법부터 뒤집는 타이밍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대시가 치킨은 정성이야. 급하게 구우면 겁만 타고 속은 안 익어. 순덕 사모님은 비밀 양념 소스 만들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 가지 향신료를 섞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각각의 향과 맛을 기억했습니다. 놀라운 건 제 미각이었어요. 사모님, 어제보다 마늘이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어머 정말? 반 스푼 더 넣었는데 그것도 알아? 사모님은 소스를 만드시면 먼저 제게 맛을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가게 손님들도 저를 신기해했어요. 치킨을 먹는 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아이 정말 맛있게 먹네요. 보기만 해도 같이 먹고 싶어져요. 사장님 아들인가요? 손님들의 물음에 두 분은 웃으시며 그렇다고 대답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두 분을 사장님, 사모님이라고 불렀어요. 가족이라고 부르기엔 아직도 어색했고 보이지 않는 제 마음의 벽이 높았습니다. 혹시 실망하게 하면 어떡하지? 혹시 쫓겨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늘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학교가 끝나면 곧장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치킨을 만드는 것도 좋았고 맘껏 먹을 수 있는 건 더 좋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침 흘리면서 친구들의 도시락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했죠. 야, 대시가. 너희 집 치킨 진짜 맛있더라. 친구가 말하자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그럼 우리 집 치킨이 최고야. 저도 모르게 우리 집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밤이 되고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이분들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제게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은 너무 짧았었죠. 그리고 가족을 잃은 것이 제 탓이라는 생각은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복 사장님과 순덕 사모님은 저를 친자식처럼 아껴주셨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하시는 마음이 전해져 왔어요. 어느 날 밤에 치킨을 혼자 먹고 있는데 순덕 사모님이 다가오셨어요. 태식아, 우리가 내 부모가 되기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괜찮겠니?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부족한 건 저인데 사모님은 오히려 당신들이 부족하다고 하시네요. 두 분이 뭐가 부족해요? 문제는 제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곳이 정말 내 집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치킨 냄새가 밴 이 작은 공간이 어쩌면 제가 그리워하던 바로 그곳일지도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는 파당모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또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저는 태생이 불행을 몰고 오는 아이잖아요. 두 분께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치킨집 일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주방에서 살다시피 했지요. 만복 사장님과 순덕 사모님은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길 원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게 제 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두 분의 표정이 복잡해지시더군요. 기뻐하시는 건지 아쉬워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 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대학에는 치킨과가 없잖아요. 두 분은 마주보며 웃으셨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새로운 메뉴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갈릭 치킨이었어요. 마늘을 볶아서 나는 고소한 향과 바삭한 치킨이 만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됐어요. 수십 번의 실험 끝에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대실기표 갈릭 치킨이었어요. 여러분이 즐기고 계시는 갈릭 치킨을 처음 개발한 것이 저라면 믿으시겠어요? 갈릭 치킨을 가게에 내놓은 날 손님 한 분이 한 입 먹더니 눈을 크게 뜨셨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너무 맛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동네 사람들만 오더니 점점 멀리서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생겼어요. 신기했습니다. 제가 만든 치킨 때문에 사람들이 줄을 서다니요. 지역 신문에도 실렸어요. 충청도 숨은 맛집 대시기표 갈릭치킨이라는 제목으로요. 기사를 본 순덕 사모님이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우리 대식이가 이렇게 훌륭해졌네. 그때 처음으로 우리 대식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렸어요. 제 1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치킨을 굽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 만복 사장님과 순덕 사모님이 케이크를 들고 서 계셨어요. 생일 축하해 대식아. 작은 케이크였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진 케이크였습니다. 고마워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싶었지요. 그런데 역시 저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불운을 몰고 오는 아이였습니다. 한 달 후 순덕 사모님이 병원에서 돌아오셨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계셨어요. 위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라고 하셨대요. 기름진 것, 매운 것, 짠 것 모두 금지였습니다. 순덕 사모님이 주방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 대식이가 만든 치킨. 이제 못 먹는구나. 그 말에 저는 뭔가가 가슴을 꽉 잡아쥐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던 갈릭 치킨을 이제 드실 수 없다니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밤새워 가며 연구했어요. 기름을 전혀 쓰지 않고도 맛있는 치킨을 만들 수는 없을까? 허브와 야채만 사용해서 치킨을 만드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로즈마리, 타임, 바질을 섞어 만든 특별한 양념이었어요. 오븐에서 천천히 구워낸 치킨은 기름기 하나 없이도 촉촉하고 부드러웠어요. 순덕이네 건강치킨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사모님께 드렸어요. 한 입 드시더니 사모님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게 정말 치킨이야? 이렇게 맛있을 수가.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많이 드세요. 어머니. 어머니? 너 지금 어머니라고 했니? 처음 사용한 그 호칭에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복 사장님도 눈시울이 빨갛게 달아오르셨어요.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아들. 그 말에 저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두 분의 바램을 알면서도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러드리지 못한 것에는 제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불행이라는 놈이 찾아와 두 분을 제게서 데려갈 것만 같았거든요. 두 분에게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평생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기쁜 생각에 그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과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병마와 싸우시는 순덕 어머니를 위해 매일 건강치킨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런 맛 저런 맛, 인터넷을 뒤져 신선한 재료를 찾고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냈지요. 순덕 어머니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으셨어요. 우리 대식이 덕분에 살았네. 어느 날 어머니께서 하신 그 말씀이 쿵하고 제 가슴에 메아리 쳤습니다. 평생 애미 잡아먹은 놈이라는 말만 듣고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누구를 죽인 놈이 아닌 살린 사람이 된 순간이었죠. 행복이란 이런 걸까요?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치킨집 간판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홍만복 치킨에서 만복이네 가족 치킨으로 바뀌었어요. 그날 밤 간판을 보며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집을 찾았구나. 내게 다시 가족이 생겼어. 그렇게 평온한 날이 계속되나 싶었는데 순덕 어머니의 암이 재발했습니다. 의사가 이번엔 더 심각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그 저주 생각이 들었죠. 그럼 그렇지. 이런 행복이 내게 허락될 리 없잖아. 또 시작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는 거죠. 그날 밤 저는 편지 한 통을 썼어요. 제가 곁에 있으면 두 분도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랑 누나가 사고를 당했을 때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슬픔과 두려움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당시엔 어려서 뭐가 뭔지도 잘 모른 채 울었었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두 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었죠. 제가 두 분 곁을 떠나는 그것만이 제가 할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돌아가고 싶어질 테니까요. 저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부산의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바쁘게 일하면서 집 생각을 잊으려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삼순 누나. 처음 본 순간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치킨 한 마리를 뚝딱 가볍게 해치우더군요. 저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여자는 처음 봤어요. 삼순 누나는 털털했어요. 2살 위였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새로운 치킨 소스를 만드는 걸 보더니 눈을 번쩍 뜨고 물었지요. 야, 대식이 너 미각 천재 아니야? 이 맛 어떻게 내는 거야? 제 소스 맛에 반한 건지 누나는 그때부터 알게 모르게 저를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밑반찬을 만들어 와서는 슬그머니 밀어주고 점심시간에는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누나, 저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자쳐요. 저는 저주받은 운명이에요. 삼순 누나가 그 튼실한 손바닥으로 제 뒤통수를 치며 크게 웃었어요. 뭔 소리야? 저주는 무슨. 며칠 후 삼순 누나가 저를 호프 집으로 데려갔고 저주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술 몇 잔에 취한 건지 아니면 누나가 편했는지. 평소 말 없던 제가 두서없이 지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말들이 한 번 터지자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며 한참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다 듣고 난 누나가 치킨 한 조각을 뜯으며 말했어요. 야, 대식아. 내가 만약에 10년 동안 안 죽으면 나랑 결혼하자. 전 마시던 맥주를 뿜었습니다. 누나, 무슨 소리예요? 너 저주받았다면서? 내가 10년 동안 멀쩡하면 그 저주 거짓말인 거잖아. 삼순 누나의 황당한 논리였어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뒤로도 삼순 누나는 제가 아무리 피해도 계속 따라다녔어요. 대식아, 오늘 치킨 신메뉴 만들어 볼래? 나 배고파. 누나, 방금 2마리 먹었잖아요. 그게 언제적 얘기야. 벌써 2시간 지났어. 삼순 누나의 먹성은 저를 뛰어넘었어요. 정말 대단했죠. 저는 치킨을 튀기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삼순 누나가 닭다리를 손에 들고 말했어요. 대식아,
정말로 너한테 저주가 붙어서 사람들이 죽은 거라고 생각하니? 그거 아니야. 오늘도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세상으로 갔는지 알아? 할아버지도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신 거고. 내 저주가 없었으면 천년만년 사셨을까? 나도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는데 그럼 나한테도 저주가 붙은 거네?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어서 가서 만복 사장님께 전화나 드려. 벌써 몇 년이나 소식을 끊고 있는 거야? 저주보다 네가 은혜도 모르는 것이 더 무섭다. 그 말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만복 사장님과 순덕 사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장님께 전화했어요. 사장님, 저 대식이에요. 대식아. 사장님도 저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식아,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아픈 데는 없고? 밥은 잘 먹니? 이어서 사모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식아, 우리 아들, 보고 싶다. 그 말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다음날 바로 서울로 달려갔어요. 순덕 어머님은 수술을 2번이나 하셨고, 다행히 암이 전이되지는 않아서 치료를 계속하면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치킨집을 세주시고 사모님을 돌보고 계셨고, 제가 월급날마다 보내드린 돈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안 본 사이에 두 분은 많이 늙어 보이셨어요. 순덕 어머님께 탁죽을 만들어 드리며 저는 이제 이 집과 두 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거두어 주려고 하지 않던 저를 데려와 따뜻하게 잘 키워주신 두 분을 이제는 제가 모실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삼순 누나에게 전화해서 부산에 남기고 온 짐을 붙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옷가지 몇 개랑 자잘한 용품들은 사실 버려도 상관없었지만 소중한 제 레시피 노트가 있었거든요. 한 달쯤 뒤 택배가 왔습니다. 삼순 택배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누나가 제 짐들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야, 도망간 줄 알았잖아. 삼순 누나는 절 밀치고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사장님 사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저는 김삼순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저와 함께 일했다는 말을 들으신 두 분께서는 삼순 누나에게 서울에 있는 동안 여기서 머물라고 하셨고, 누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그날로 눌러앉았습니다. 누나는 집안일도 척척 잘 해내고 다시 시작한 만복이네 치킨집 운영도 도맡아 잘 해냈습니다. 저는 치킨을 만들 줄만 알았지 나머지는 젬병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순덕 어머니와 만복 아버지를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르면서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두 분도 무뚝뚝한 저보다 삼순 누나를 더 찾으셨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대식인의 행복치킨 프랜차이즈를 시작했고 삼순 누나와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며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전국의 매장이 100개까지 확장되었어요. 물론 삼순 누나는 멀쩡했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졌고 지금은 제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삼순 누나를 만난 순간 동화 속의 개구리 왕자처럼 제 저주가 풀린 걸까요? 예전에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며 저를 내치던 친척들이 가맹문의를 해왔어요. 대식아, 우리도 치킨집 하고 싶은데. 저는 단칼에 거절하며 소심한 제 복수를 마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자신을 재수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부모님과 든든한 아내를 가진 제가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어머니 아버지를 불러드리고 두 분이 웃으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삼순 누나와 함께 새로운 치킨 메뉴를 개발하는 시간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많이 먹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야. 누나가 아니 아내가 새로 개발한 치킨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어요. 불행? 그게 뭐야? 다 먹어버리면 되지. 아내 덕분에 불행이라는 놈은 이제 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순덕 어머니도 차츰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아들이 완전히 달라졌네. 어머니가 아내를 보며 흐뭇해하셨어요. 저는 가족이라는 것이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황당한 프로포즈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도요. 오늘도 저는 아내와 함께 새로운 치킨 레시피를 만들어요. 우리의 사랑과 행복을 듬뿍 담아서요.